안녕. 독신남의 일기. 첫 번째 일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. 왜 독신남의 일기인가? 사실 그 독신남은 결혼을 안 한 남자라는 게 아니라 독서를 신나게 하는 남자다. 그래서 줄여서 독신남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. 저는 사실 유부남이고요.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. 유부남이 됐고, 뭐 세상 일이란 게 다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. 어쨌든 유부남이고, 독신남의 일기라고 굳이 명칭을 한 것은 제가 뭐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독서를 신나게 한다. 제 스스로도 그렇지만 이 채널을 시청하는 시청자 혹은 구독자분들도 신나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싶은 마음에서 독신남이라는 애칭을 스스로 붙인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만나볼 책, 첫 번째 일기의 주인공은 바로 짜잔, 머리맡에 쇼펜하우어라는 책이에요. 이 책은 미스테리합니다. 사실 왜 선정했냐면 그냥 평소에 쇼펜하우어에 대한 철학에 좀 관심은 있었는데 뭐 제대로 된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책을 읽을까를 고민하다가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 같은 이런 주저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. 어렵다고 하더라고요. 인터넷 보니까. 그래가지고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을 좀 고민하다가 유튜브에서 뭐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잠깐 한 구절을 접하게 되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고르게 됐습니다. 가격이 이렇게 14,000원인데 뭐 협찬 받은 거 아니고요. 제 돈 주고 솔직하게 쓰는 그런 후기라고 볼 수 있죠. 아무튼 그리하여 이 머리맡에 쇼펜하우어라는 책은 미스테리. 뭐가 미스테리냐면 이게 지은이가 분명히 쇼펜하우어로 되어 있죠. 옹gin이가 함형규라고 되어 있어요. 다른 설명이 없는데,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원전의 어떤 일부분을 발췌해서 번역을 한 뭐 그 초역이라든지 뭐 이런 작품 이런 책이라는 설명도 없고요.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 원전 책이 무엇인지를 밝히지도 않아요. 너무 궁금해가지고 인터넷 막 검색해봤는데 없어요. 설명이. 안타깝습니다. 그 뭔지 그냥 추측해본 건데 서론 작가의 그 머릿말을 보면은 추측하건대 아마 인생의 예시를 위한 잠언이라는 쇼펜하우의 책을 1851년에 출판된 이 책을 번역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추측만을 남길 뿐입니다. 그리고 그걸 전체를 다 번역한 건지 일부분을 번역한 건지 뭐 어떤 편집을 거쳤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책은 미스테리다. 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책의 이 별점도 별이 몇 개냐면 별이 2개입니다. 별 2개. 뭐 손에 뭐 묻었네요. 2개입니다. 어쨌든 2개, 2개, 2개. 별점이 왜 2개냐? 제가 기대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미스테리함 이 뭐가 원전이 뭐냐 모르기 때문에 점수를 대폭 깎았어요. 책 내용만 자체만 보면 뭐 별 뭐 4개도 주고 싶지만은 그런 점이 정말 실망이었기 때문에 별 2개입니다. 한 줄 평은 여러분 썸네일을 다 보고 왔겠지만 쇼펜하우어는 명불허전이죠. 역시나 뛰어난 사상가였다. 하지만 이 책은 뭐 이 머리맡에 두기에는 뭔가 허전하다.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원전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허전함. 사실 또 쇼펜하우어 사상 자체가 머리맡에 계속 두기에는 좀 위험한 구석이 있죠. 그래서 뭔가 허전한 책이 되었다.
쇼펜하우어는 명불허전, 머리맡에 두 개는 뭔가 허전, 그런 한 줄 평을 남깁니다.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 사상을 뭐 어쨌든 진지하게 막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진 않지만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어떤 그런 단락들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어떤 쇼펜하우어의 어떤 입장을 추측해 볼 수 있게 해주는데요. 어제 그런 쇼펜하우어 사상 가운데 이제 가장 얼마나 대한 동의를 하는가, 가장 동의하는 것, 그리고 가장 또 비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쇼펜하우어의 사상, 저는 별 4개를 줍니다. 그러니까 한 80% 정도 내가 공감을 한다. 자, 일단 기본적으로 쇼펜하우어는 좀 약간 뭐 생애 철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. 어떤 염세주의 철학자라고도 하기도 하는데, 맹목적 삶의 의지를 주장했던 철학자잖아요. 인생을 괴로움이라고 보았고, 왜 괴롭냐? 결국은 맹목적 생의 의지의 삶이란 것은 맹목적 생의 의지의 발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생을 뭐 괴로움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, 어떻게 보면 불교의 어떤 그런 영향도 좀 많았던 것 같고요. 뭔가 좀 달라. 어쨌든 그런 인생을 괴로움으로 보고 맹목적 생의 의지를 주장했던 그런 측면에서 많이 공감이 돼요. 이런 거 맞는 것 같아. 근데 좀 안 좋은 거는 아무래도 그 좀 여성 비하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요소들이 있는 게 조금 비관적입니다. 그래서 가장 공감하는 거를 한번 봅시다. 가장 공감하는 페이지 부분은 뭐냐 하면 240페이지에 있습니다. 바로 이 부분이죠. 보면 현실만이 참된 시간이며 오로지 현재 속에서만 우리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. 그건 맞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어떤 뭐 미래를 생각하는 거 혹은 과거를 회상하는 거 모두 참된 무언가가 없죠. 아무리 뭐 위대한 이상이 있다, 꿈이 있다, 미래에 대한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과거가 아무리 소중했고 아름답고 기억에 남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 삶에 있어서는 사실은 아무런 힘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. 단지 뭐야,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계속 없는 걸 만들어내 가지고 뭐 되돌리고 혹은 뭐 앞당겨오고 뭐 이런 과정의 반복이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이 현실 지금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측면은 굳이 쇼펜하우어의 어떤 책이 아니고서라도 늘 좀 삶에 대하는 태도로서 아주 중요한 태도고 옳은 태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. 알겠지요? 그리고 가장 비판받을 부분, 그건 137페이지에 있는데요. 제가 봤을 때 그런 겁니다. 제가 봤을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거 바로 이 유대인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, 결국 유대인은 언제까지나 이질적인 외국인으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. 어쨌든 이 쇼펜하우어는 뭐 여성 혐오론자기도 하고 이런 좀 그 인종 좀 차별주의적인 어떤 색채도 조금은 있었어요.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는가. 가장 비판받아야 된다. 말도 안 되죠, 사실. 그리고 공간과는 단락. 공간과는 단락. 바로 제 1장 삶이라는 무대에서 있습니다. 두 번째 단락입니다. 바로 인간의 즐거움도 결코 대가 없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락 19페이지에 시작되는 요 부분이에요. 이 단락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. 그래서 핵심 주제 바로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. 인간의 생존은
궁핍과 권태를 양극으로 한다. 궁핍하다라는 게 단순히 뭐 물질적인 것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. 뭐 사랑, 행복, 어떤 성취, 뭐 이상, 뭐 이런 것들도 다 이 궁핍에 들어갈 수 있다. 지금 없는 것들. 그걸 열심히 추구합니다. 추구해요. 사랑하는 여자 만나기 위해서 소개팅 나가서 열심히 고기도 구워 먹고 영화도 보고 집에 바래다 주고 열심히 하지만 그때는 뭔가 에너지가 넘친단 말이에요. 하지만 그게 충족될 때 사귀고 나중에 이제 결혼까지 하고 그렇게 그 사랑이 충족됐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뭐다? 행복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권태가 시작되는 거예요. 권태롭다는 거야. 그래가지고 결국 그 권태를 채찍 그 형벌이 내려치기 때문에 인간은 지속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런 이야기를 하는 단락이었는데 뭐 이런 게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나의 어떤 보너스 활동으로서 쇼펜하우는 지금 그 행복의 그 기준을 단순히 어떤 그런 즐거움, 기쁨의 증가가 아니라 얼마나 고통이 적었느냐, 고통의 감소 이거를 행복의 그 기준으로 봤습니다. 관련해서 저는 행복은 어떻게 측정하느냐, 저만의 기준은 행복은 결국 성취의 증가가 아니라 집착의 감소이다. 썼습니다. 손으로 썼어요. 아주 잘 썼죠. 대충 이면지 사용해서 지저분합니다만 행복은 성취의 증가가 아니라 집착의 감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중요한 거예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우리가 뭘 성취할 것도 중요하지만 집착 없이 노력해야 한다. 꿈에 대해서도, 뭐 사랑에 대해서도, 성공에 대해서도, 재산에 대해서도, 심지어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. 다이어트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뭐 다이어트 실패한다고 해서 다이어트 자체를 너무 집착하는 건 오히려 불행한 것이다. 상황에 맞게 당연히 노력은 해야 되죠. 성취를 위한 노력은 우리의 권태를 줄여주겠죠. 하지만 집착하면 괴롭다. 집착이 없었을 때 더 많은 것에 도전할 수가 있고 더 많은 것에 에너지를 다 충분히 쏟을 수 있습니다. 하나에 집착해버리면 거기 모든 걸 몰입해버리고 과도하게 몰입해버리고 다른 어떤 에너지에 대한 분산도 못하고 힘들어집니다. 괴로움만 증폭시킬 수밖에 없어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이 집착을 절대 하지 말자. 집착을 버리자. 그리고 뭘 하자? 우리는 노력하자. 그러니까 성취를 위한 노력이 무의미하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. 다만 뭐가 집착이 문제다. 여러분들 혹시 뭐 또 뭐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또다시 뭐 더 논문을 써야 되겠다 뭐 이런 고민 할 수 있죠. 여기서 이제 충분히 만족하고 삶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성취를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, 거기에는 사실 행복의 어떤 그 핵심이 없어요. 노력하면 됩니다. 하면 돼. 단 뭘 안 하면 된다? 집착을 하지 않으면 된다. 성취를 하든 안 하든 그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오히려 또 권장될 만한 부분들이 많죠. 하지만 그 성취에 대해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곧 여러분들을 불행으로 만드는, 행복하지 않는 길로 만드는 핵심 사항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
여러분들. 그래서 이글 이제 이 첫 번째 일기로서 쇼펜하우어의 뭔지 모르겠지만 쇼펜하우어 뭔가를 번역한 것 같은 이 느낌의 머리맡대 쇼펜하우어 함현규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어요. 함현규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. 대충 해서 뭐 대단한 사람 아닌 것 같아. 또 번역자 소개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. 구매를 추천하지는 않아요. 사실 별점 2개니까요. 하지만 뭐 쇼펜하우어 철학에 대해서는 조금 좀 배워볼 필요는 있다. 물론 저도 뭐 철학 잘 모르는데 삶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시각이 필요하다 싶으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책 말고요. 다른 책을 읽으세요.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쇼펜하우어의 주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긴 하네요.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걸로 돌아오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이 좋아요, 구독하기 눌러주세요. 안녕. 또 봐요. 안녕.